자, 그럼 2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포트와 재무적인 분석을 간단히 도와드릴 텐데요. 예. 먼저 리포트부터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실 리포트가 많이 나오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렇더라고요. 올해 딱 한 가지 정도 주목해볼 리포트가 있었는데 네. 지난 2월에 나왔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고요. 확고한 미래 성장에 대한 믿음이라고 제목도 아주 근사하죠. 목표가도 올렸네요. 네, 목표 주가를 이때 당시의 주가가 7만 원 수준이었는데 목표 주가 10만 원으로 상향해서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금 한번 애널리스트님 그 전에 한번 더 해주셨으면 자기만 단독으로 이렇게 딱 하는 건데 참 그러니까요. 안타깝습니다. 자,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해 드릴 텐데 네. 일단 첫 번째로 삼성전자의 투자 이거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오늘 삼성전자를 하는 건지 네. 레인보우를 하는 건지 참 역시 예. 삼성이라는 이름이 삼성이 보통이 아닌 세요. 거죠. 예. 자, 그리고 실적 대비 높은 수준의 주가지만 그 당시에 왜냐면 실적이 엄청 잘 나오는 그리고 이익으로 돌아선 지가 얼마 안 된 회사였으니까 그때 그냥 기대치만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예. 그렇지만 신성장 분야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미래 가치의 반영이 필요하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그렇군요. 특히 로봇 산업 그 시장 전체에 대한 비율을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렇죠. 노동력 앞으로 점점 부족해질 거잖아요. 애도 안 낳고 그렇죠. 일도 이게 힘든 거 안 할 거 아니에요.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니까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인건비 상승하니까 음.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로봇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변화, 이런 구조적 변화를 강조하는 내용을 말을 했고요. 네. 자, 거기에다가 역시 그 중에서도 로봇 중에 협동 로봇을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쯤 내가 진짜 저도 협동 로봇이 궁금하네요. 그쵸. 네, 계속 이거 나와요. 꼭 설명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현재 이쪽에서 레인보우에서 사족 보행 로봇을 공개를 했는데 강아지처럼 생긴 거. 이 주요 포인트 이 표현이에요. 네. 자체 개발 부품으로 내재화하는 기업이다.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로봇 안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들을 어디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매 가격이 저렴하고 이게 경쟁력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요. 납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사족은 이 강아지처럼 생긴 거죠. 네네. 이게 RB 시리즈 군사용이나 방범 정찰 이쪽으로 좀 이용이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자, 플러스 하나 더. 올해 하반기에 아까 말씀드렸죠. 서비스, 서빙 로봇으로 이제 출시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네. 이것도 기대가 되는 건데 여기도 또 한 가지 자체 개발 부품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점. 이거 굉장한 강점이에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다 부품을 조달할 수 있다. 이거 내재화가 된다. 이 얘기는 즉슨 가격적으로 아주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거기에다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다양성도 언급해 주셨는데 뭐 물류 로봇, 앞으로 의료용 로봇 그 관련된 그 지분도 인수했다고 했죠. 85% 비상장 기업을 갖고 있는데 거기가 의료용 로봇과 관련된 부분을 그렇죠. 만들죠. 예. 물류, 의료용 거기 앞으로 뭐 이족 보행의 휴머노이드까지 이렇게 다양한 로봇의 탄생 가능성을 언급했던 것이 바로 이 리포트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숫자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어느 정도의 기대감과 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실적을 좀 내고 있는지 실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면은 뭐 되게 기대감만 있는데 그렇죠. 네, 실제로 보면 요 정도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은 매출액이에요. 뭐 어마어마하게 잘 나온 정도는 아니죠. 근데 굳이 이 상황에서 40억이 다 안 되잖아요. 네, 사실 미미한 수준이에요. 미미해요. 저희가 최근에 다뤘던 거 뭐 몇백억씩 하다 보니까. 네. 예. 근데 올해 들어서 이제 2분기부터 그 어떤 때보다 매출액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규모, 덩치가 조금 더 커졌고 거기에 배경에는 이제 뭐 아까 커피 머신이라든지 프랜차이즈하고 하면서 팔았던 그 로봇을 가지고 이제 자체적으로 조금씩 키워가고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게 딱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빨간색이 영업이익인데 마진이 올해 1분기 뚝 떨어졌죠. 그렇죠. 사실 그 전에는 뭐 적자를 보다가 조금씩 흑자로 돌아서는 모습이긴 했어요. 그냥 고만고만한데. 네. 그런데 갑자기 1분기에 영업이익이 훅 떨어지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까 전에 이슈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그 네. 콜옵션 매수 청구권이 아니라 매도 청구권 언제든지 팔아버리겠다 이런 상황이 됐었고 현금 유출은 없었어요. 그렇죠. 2021년도에 나왔던 3호 전환사채 네. 그 관련된 그 콜옵션 행사에 관련돼서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지 뭐 로봇에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그렇죠. 이런 것들은 아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해명을 충분히 했고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게 이제 2분기 드러나니까 영업이익이 다시 원위치가 돼버렸었죠. 이런 것들이 잠깐 출렁했다. 하지만 이때 장대 연봉이 확 나올 정도로 투자 심리는 크게 위축이 한번 그렇죠.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을 보면 역시 한번 똑같아요. 꺾였다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산 총계가 되겠습니다. 요건 이게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되게 다른 게 확연히. 작년에는
올해는 뭐 많이 줘봐야 한 800억 정도, 이 정도인데 올해 들어서 그냥 바로 곱하기 2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레벨업을 한 상태에서 1,500억 근간에서 계속해서 자산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산은 늘어나는데 부채는 없죠. 예. 줄어들고 있어요. 아까 전에 그 내재화도 한 목표로 하는 것 같아요. 어디 가가지고 손 벌리지 않아도 되니까 자기들이 만들어도 되고 또 아직까지는 이 기업에서 만든 로봇이 네. 뭔가 이렇게 더 뭔가 수요가 오거나 이게 개화기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빚을 내가면서까지 기계를 안 만들고 있다라는 걸로도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부채 비율도 점점 떨어지니까 뭐 애초에 안 높았는데 그것도 점점 낮아지니까 부채 관리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회사 덩치도 커지고 이익률도 슬슬슬슬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부채가 떨어지니까 이 부분은 긍정적이다. 심지어 요즘에 네. 저희가 주로 다뤘던 회사들은 보통 부채 비율이 100% 넘었잖아요. 맞아요. 그럼 좀 성장성은 위험하죠. 있지만 예. 그런데 이 종목은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아요. 뭐 50% 수준도 채 안 되니까 관리는 잘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회사에서도 보면 옛날에 유한양행 보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예. 빚 되게 싫어합니다. 자, 그리고 ROE를 보게 되면은 지금 10% 약간 넘죠. 그렇습니다. 올해 한 20% 넘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가 살짝은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은행 적금 정도의 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게 은행에 넣어서 버는 것보다 조금 더 이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을 본다면 예, 저 같으면은 주식 투자가 지금은 더 좋은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다음은 이제 기업 밸류에이션. 가치. 예. 그렇죠. 파란색 막대기 한번 봐보세요. PER이죠. 이게 높았어요. 작년 2분기 때는 그때 거의 20배네요. 네. 그때는 진짜 기대만 있고 고평가다. 뭔가 뭐 돈 벌어들이는 건 없으니까 고평가가 된 거고 다행스럽게도 이제 3분기에서 4분기 들어가면서 훅 떨어지죠.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가시화가 나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점점 네. PER이 올라오긴 합니다만 예. 역시 앞으로 신성장 사업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 밸류에이션 평가에 대해서 뭐 너그러운 평가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솟지는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네. 이제는 보인다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리고 PBR 같은 경우에도 원래 올해 1분기 때 가장 올랐다가 가장 높았던 근데 다시 또 내려왔죠. 근데 그만큼 고평가를 받다가 PER처럼 이제 어느 정도의 중립적인 부분들까지 내려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도 이게 절대적인 PBR 배수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여전히 좀 높긴 높아요. 높아요. 예. 근데 성장주라는 거 꼭 감안해 주셨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아니 뭐 2차전지 뭐 50배 뭐 100배 많은데요. 뭐. 자, 그런 거 보다가 이거 보니까 귀엽다. 그렇죠. 약간 그런 생각 들고요. 자, 다음은 이제 현금 흐름표 마지막으로 볼 텐데 이제 영업 활동과 관련해서는 이제 파란색 막대기가 거의 안 보입니다. 아직은 뭐 사실 네. 대단히 뭔가 숫자를 강하게 찍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 그렇죠. 아직 너희들은 뭔가 팔아서 돈으로 메우는 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투자는 이제 작년 4분기 때 잠깐 안 했다가 이제 올해 투자 활동을 계속해서 그래도 4개 분기 동안 꾸준히 하는 거죠. 이 예. 정도면. 그리고 아까 전에 잠깐 그 영업 마진이 훅 떨어졌었을 때가 있는데 확실히 1분기 때 재무 활동에서 이렇게 약점을 한번 크게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는 계속 투자만 열심히 해서 뭔가 키워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재무적인 분석까지 봐드렸으니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공부 충분히 되셨죠? 로봇주에 투자를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